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토요일 세 번째 질문 3부. 요즘 그죠? 영풍그룹이 아주 시끄럽죠. 그러면서 와 부럽다 막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고. 그런데 질문 내용은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죠? 뭐가 문제냐? 첫째는요,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뭐가? 회사에. 그만큼 자산 가치가 뛰어나고. 그리고, 영풍그룹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몇 년 전에 조금 되게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막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집안이, 그죠? 두 집안이 합작으로 해서 성장을 하다가, LG하고 GS는 좋게 분리된 어떤 그런 관계고, 그리고 영풍그룹은 좀 복잡해요. 그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 어떤 해주 최씨 문중이 있어서 적당히 균형을 잡아줬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드라마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다고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예전에요. 한 몇 년 전에 영풍정밀이 한 이틀인가 3일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가 가니까 이건 뭐야? 어리둥절. 그래서 이거 아주 영풍정밀 자체는 아주 좋은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호기심을 갖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보니까 그때 그 데이비드 채라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보면 집안 내역으로 보면 좀 복잡하죠. 무슨 드라마 같이. 근데 외국에서 이래 해서 태어난 일종의 장손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국내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 집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영풍정밀 지분을 다 한가에 다 처분을 해서 이게 한가 같다. 하여튼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두 개의 어떤 지분 경쟁이 끝없이 펼쳐지고 고려 아연, 영풍, 또 영풍 그쪽과 MBK 그쪽하고 붙어 있고, 그렇다고 또 MBK는 그죠? 좋게 하면 행동주의, 강성 펀드 이래 볼 수도 있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상당 부분이 또 중국 것이다. 만일 경영권이 고려 아연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면 중국, 외국 이쪽으로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근데, 이게, 비단 어떤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항상요, 이런 과정이 있어 와요. 지금 보면 호전 시럽 같은 경우는 약간 케이스가 틀려요. 약간 그거는 어떤 개인 주주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약간 행동을 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고, 이게 호전 시럽이 경영권을 만일 제2의 어떤 의류 업종의 경쟁업체 어떤 그런 회사가 뛰어들어서 개인 주주들의 지분을 받아서 적대적 M&A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요,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지하 자금에 요즘은 좋게 이야기하면 사모펀드 이런 자금들의 공격 대상이 된 케이스도 좀 있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들이 우리 국내 시장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게 어떤 생각보다 많아요. 외국 자본들이. MBK라는 어떤 이 단체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예전 역사를 보면 어찌 보면 IMF가 어찌 보면 시발점이 됐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국제법에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 주식하고 연계된 부분이에요. 국제법에 보면 ISDS라는 분쟁 해결 절차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떤 투자회사인데 특정 국가의 특정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그 국가에서 나한테 피해를 줬어.
그러면 내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돈을 다오. 그런 어떤 부분이죠. 예전에도 보면요, 그 큰 굵직굵직한 것만 보면 그 신들러라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뭐 MBK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 2003년 경으로 한 2003년 한 2000년 초반경이었는데 그때 그 현대그룹에 그죠? 약간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서 그 현정은 그분이 이제 현대그룹 회장으로 이래 들어가는 거죠. 그래 이제 현정은 그 회장이 체계가 갖춰지면서 그때 그 이제 집안 내부적이겠죠. 내부적인데 그 당시는 그 KCC 회장이죠. 정상영 KCC 회장하고 그래 되면 같은 현대 가니까 그 현정은 그 회장 입장에서는 뭐 한 그죠? 시숙부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경영권을 갖고 확 분쟁이 생겼어요. KCC 그 정상영 회장과 현정은 그 현대그룹 회장. 여기서 지분 싸움,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그 신들러라는 이 단체에서 백기사 역할을 자처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백기사처럼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는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정은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죠. 그래 그 당시에 한 1,700억, 한 2,000억, 한 요 정도 되는 돈을 배상을 해달라. 그래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 유명한 그게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합병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게 있었죠. 그 엘리엇 펀드라고. 그 엘리엇은 그죠? 미국의 헤지 펀드거든요. 그 악랄하죠. 근데 2015년경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 합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뭔가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 막 검찰이다 어디다 해가 삼성을 엄청 공격을 했죠.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빌미가 된 거예요. 엄청난 정보를 다 쏟아져 퍼부주니까 엘리엇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풍격이죠. 삼성물산 지분을 한 7%인가 확보를 한 다음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면서 자기네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변상해라. 그래서 시끄러웠고. 그러면서 그 엘리엇이 먼저 공격을 하니까 2018년도인가 그때 또 그 메이슨이라는 데가 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피해 입었다 해서 하여튼 뭐 엄청난 한 2억 달러인가 엄청나게 또 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게 지금은 끝난지 안 끝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2015년 그 당시에 어떤 대우 일렉트로닉스하고 또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그 펀드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리고 그죠. SK는 유명하잖아요. 그 소버린 자산운용이라 해서 그 SK를 공격했죠. 경영권까지 완전히 뺏길 뻔했죠. SK가 시급한 거죠. 그때 소버린이 14.99 그죠? 그 정도 지분을 확보해서 실제 SK의 그 경영권 모든 것을 다 장악할 뻔했어요. 할 뻔. 그 이후로 SK가 와 이거 무서워라 해가 경영권 이거 방어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보면 또 그죠? 이혼 소송 때문에 지분 관계 이런 것들 해가 때문에 또 한 번씩 막 주가가 막 들썩들썩하죠. SK는. 그래 그만큼 이번에 그 영풍 고려아연 요거 뭐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사례가 아주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생긴 것들은 우리가 그죠? 그 IMF가 터지면서요. IMF가 터지고 국내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을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1997년도인가 그때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외국 자본들을 엄청나게 그냥 우대해 준 거죠.
제발 오십시오. 우리나라 투자 좀 해주십시오. 달러를 유치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외인들한테 특혜를 주다시피 한 엄청나게 좋은 혜택을 많이 줘요. 시장을 활짝활짝 열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외국 자본들이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1998년 IMF 당시에 그때 한 외국 자본이 한 11조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해마다 이제 막 계속 급증 하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돈들이 순수하게 우리나라 경제나 뭔가를 위해서 도와준 어떤 그런 거는 크진 없어요. 결국 얘네들은 뭐다? 이익을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단물만 쏙 뽑아먹고 빠져나가고 그런 식이죠. 최근에도 보면, 그죠? 르노 자동차가, 중국 어떤 대리 역할 하는 거 아니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정한 지분을 르노에다 투자를 했어요. 부산 공장. 투자를 하면서 중국이 만드는 차를 르노에서, 그죠? 르노 상표만 붙여서 우회적으로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외국 자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이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잡아먹고 거기에서 이득만 쏙쏙 다 빼먹고 저 나라 다 들고 가는 거죠.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거 보면요. 코스트코. 그죠? 코스트코 잘 아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트로 생각하지만 코스트코가 국내에서 하는 행패는 좀 심하죠.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의 각종 사건, 사고, 뭐 가로사, 뭐 이런 문제도 그냥 뭐 쌩까고 무시해버리고 거진 국내에서 그냥 행포, 뭐 노예 계약, 뭐 이런 식으로 막 행포를 부린다. 그래가 좀 말이 많죠. 근데 장사가 안 되면 되는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가는 거죠. 연회비까지 내가면서 회원 가입해서 코스트코를 팔아주니까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무서워할 이유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뭐 홍보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이런 것들은 불매운동을 하든, 그죠? 뭔가 해야 되는데. 유니클로 대하듯이. 근데 코스트코는 한 번도 그런 걸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이케아도 그렇고. 명성만 자자하지 실제 보면, 그죠? 우리나라 와서 이 돈만 벌어서 다 그냥 들고 나가버리는 그런 업체죠. 돈 안 되면 얼마든지 떠나버리고. 월마트, 까르푸, 홈플러스로 유명한 데스코, 이런 데도 다 결국 그런 케이스죠. 그만큼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온 데서 좋아지는 케이스는 크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고, 그 막는 역할을, 그죠? 기관이 해줘야 되거든요. 기관, 국민연금. 이 기관이나 국민연금이 엄청난 돈으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지분들을 많이 사두면 만일 지분 경쟁, 분쟁, 뭔가 터졌을 때 그 국민연금에 이런 데서 백기사 역할을 해주면, 그죠? 안정적으로 뭔가 우리 걸 지킬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오히려 다 팔아치워.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아치워. 그러니까 막 휘둘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죠? 뭐 삼성전자, 뭐 외국인 지분이 더 많아서 나중에 뭐 뺏길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은 단지 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외국 자본에 대한 어떤 행패에 대해서도 방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런 걸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나중에는요, 시장을 다 잠식당하면 휘둘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보세요. KCGI, 강성부 펀드, 유명했죠. 한진칼 사태 때문에. 근데 이후에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개인 주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 대변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실제 행동한 거는 뭐죠? 그렇게 안 보이죠. 오스템 임플란트나 아니면 한양증권 이런 것들만 봐도 과연 개인 주주를 위해서 그런 거 없죠. 결국은요, 다 각자 도생, 자기 돈 벌기 위해서 그냥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을 뺏겨버리면 회복도 안 되는 거고, 알게 모르게 돈을, 그죠? 우리나라 어떤 자본 유출, 이런 게 가속화 되는 거예요.
그게 주류, 그죠? 주류업계. 주류업계 보면, 이 부분은 유명했잖아요. 프랑스 그 기업이죠. 페르노리카 이 회사가, 그죠? 한 것도 좀 심하죠. 우리 해외여행 이런 데 갔다 오면 전부 양주 한 병씩 이래 사오는 대표적이죠.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앱솔루트. 그죠? 가장 유명한 대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요. MZ 세대, 요즘 MZ 세대, 그래요. 그죠? 이 세대들이 성장을 하면서 위스키 열풍이 우리나라 막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업체 페르노리카가 우리 국내 위스키 시장, 쉽게 이야기하면 클럽, 나이트, 아니면 노래방, 이런데 양주 시장을 거진 다 장악해버려요. 그러면서 가격도 올리고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그냥 자기 나라 그대로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경쟁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죠? 예전에는 두산 시그램, 이런 식으로 한 몇 개가 있었는데, 안 먹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스키 시장을 완전히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경쟁 상대도 없고 하니까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로 전부 자본 유출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계속 국민연금 기관들이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끝없이 줄이고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 영풍 MBK 이 사태는 시작에 불과해요. 물론 앞전에 설명했듯이 예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런 케이스가 훨씬 많아질 수 있어요. 지분 경쟁, 알짜배기 회사가 외국계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다. 영풍그룹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같이 국민연금이나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지분 경쟁은 갈수록 악화되고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떤 자산이 시가총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산이 몇 조씩 숨어있는 알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런 기업 사냥꾼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엄청 크다. 가면 갈수록 커진다. 저는 그래 보는 케이스죠. 그래서 영풍그룹하고 비슷한 그런 우리나라 국내 숨어있는 알짜 기업은 항상 타겟이 된다. 그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10월 6일 날 되면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요. 필리핀을 갔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5박 6일 코스로 라오스 아시안 정상회의 여기 가게 되죠. 이쪽에 가게 되는데 필리핀은 그죠? 한 1980년대 우리나라하고 원전 이런 거 교류가 좀 많았는데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원전 이런 것도 거론을 할 거다. 일단 안건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래 눈여겨보는 게 일본의 그 총리가 그죠? 이번에 바뀌었죠. 근데 완전히 의외였어요. 설마 했거든요. 1차 투표할 때 2를 했다 하지만은 1위 하고 표차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설마 뒤집어질까 했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이분이 총리가 됐죠. 1957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은 그동안에도 보면 약간 어떤 일본 내에서 정치인 중에서는 약간 이단 성격이 있었어요. 항상 그죠. 예전에 아베 신조 체제에서도 항상 아베 신조 천적이라고 불렸고, 또 자민당 내에서도 그죠. 약간 왕따였죠. 자민당 내에서도 제가 자민당 맞아 하는 그런 돌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민당의 찬밥 이런 식으로 항상 약간 별개의 인물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이 약간 남는 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거부하고 약간 그런 행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또 총리가 되니까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약간 그런 의외의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의 입김이 아닌가. 지금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딱 공조가 되었어. 그죠? 중국, 러시아를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삼각편대 대항을 해서 한미일 공조해가 세력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에서 만일 어떤 강성적인 어떤 이런 총리가 나온다면 한국하고 또 삐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미일 공조 체계에서 가장 적임자다 이래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얼마 전에 그죠? 7강구 갖고 거론을 했죠. 이 7강구는 그죠? 엄청나게 민감한 분야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셈법이 복잡해요. 일본과 한국의 이 협력 관계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해가 깨져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중국이 바로 대놓고 밥숟가락 들 것이고 물론 지금도 중국은 7강구 그쪽에서 빨대 꽂아가 지금 계속 석유 뽑아내고 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 뽑아가는데 말은 안 하죠. 얼마만큼 뽑아가는지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어쨌건 엄청나게 지금도 뽑아가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협정에 묶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중국은 빨대 꽂아서 쭉쭉쭉 빨아먹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협정 파기 기간이 다 오니까 우리나라는 대왕고래 해가지고 추진하려죠. 그러니까 더 넓은 철강 709에 중국에서 이쪽에서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듯이 우리도 우리나라 그죠 제주 분지 그쪽에서 빨대 꽂아서 빨아먹겠다. 그게 제가 봤을 땐 대왕고래 프로젝트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죠 야당들은 그러죠. 뭐 저거는 혈세 낭비다. 7강 우리나라 대왕고래 그쪽 프로젝트는 예산 낭비다. 말도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 좀 방해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당파 싸움. 조선시대. 그죠? 남인북인 노론소론. 왜 우리나라는 이래야 되나? 국력을 위해서는 좀 협조하면 안 되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은 그 정도 생각도 못하는 바보들인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여당, 야당 떠났어요. 그죠? 무조건 대왕고래 프로젝트다 뭐다 해가 가가지고 파이프 받고 그죠? 뭔가를 해야 될 처지인데 그걸 갖다가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하고 방해하고 결국 그래 되면 누가 좋아요? 중국만 좋아지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현실이죠. 7강구는 누가 봐도 그죠? 과거 여러 가지 이력 모든 걸 봐도 거기는 엄청난 유전이다 보고 지금 중국이 하는 행태만 봐도 거기는 엄청난 유전이다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손도 못 대게 하니까 답답하죠. 근데 그나마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의 성향이나 지금 하는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의외로 우리 정부와 짝짝꿍이 잘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시안 정상회의 가서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과 어떤 회담을 만약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의외로 7강구 개발 이쪽에서 공동 개발 이런 식으로 뭔가 진척이 깜짝하도록 나올 공산도 충분히 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월 6일부터 출국을 하니까 그 사이에 또 다시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회사는 또 유심히 봐야 되겠다. 또 뭐 편입을 해도 그죠? 좀 나쁘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지금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을 조금 과거 성향이나 이런 걸 좀 조사를 하다 말았거든요. 어쨌든 뭐 전반적인 어떤 상황 그렇고 그리고 영풍, MBK 이 단체가 왜 이런지 고려 아이언 사태가 왜 이런지 이거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비슷한 사태가 더 많아진다. 그리고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에 그죠? 기관 투자가 아니면 그 국민연금 이쪽에서 지분을 끝없이 줄여버리죠. 우리나라 10대 그룹 주식들을 다 지분을 줄이고 팔고 있어요. 그래 되면 지분에 대해서 완전히 노출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 되면 이런 비슷한 사태는 가면 갈수록 점점 막 생길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 예전에 막 유보율이 막 엄청난 회사들, 소위 품절주에다가 그죠? 품절주에다가 뭐 어떤 유통 주식수가 얼마 안 되고 자산은 엄청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면서요, 누군가의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코리아 밸류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막 추진한다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그죠? 오히려 지금 역행하죠. 정부에서는 코리아 밸류업 열심히 떠들뭐예요. 국민연금 기관들은 주식 다 팔아치우고 있는데,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가 그죠? 하는 게 힘이 없다, 좀 답답한 행보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죠? 뭐 돌아가는 상황은 이렇고, 뭐 어떤 중동 문제는 크게 그죠? 우리가 학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겁낼 어떤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결론은 금투세는 무조건 폐지를 기다려야 된다. 폐지를 기다리고 폐지 확인을 하고 나서 따라 붙는 게 낫지, 미리 예측하고 샀다가는 오히려 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죠? 검찰 구형 받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연계가 되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아니면 금투세가 또 역으로 그대로 강행이 될 어떤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그죠? 지금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도 꾸준히 공부라는 것은 하고 준비를 하고 또 하나하나씩 주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다음 이유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쉽게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 아니면 지금 어떤 시중에 어떤 돈들, 자본들의 변화,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저금리 시대가 되면요, 이제 앞으로는 고금리 시대 끝나고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이익을 쫓아서, 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이익을 쫓아서 뭔가를 움직이는 이런 돈들은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점점 살아나고 좋아질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가장 피해가 큰 코스닥이 오히려 그죠? 수혜 대상이 될 것이다. 또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 되니까 스마트한 돈들이 코스닥에 이것저것 아무거나 사지는 않겠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배당 시즌이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우량한 바닥주,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긴 시간 주절주절 혼자서 떠는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